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을 했는데 거기에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가 연루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의혹이죠. 도이치모터스의 그 주가가 곤두박질 치던 시기에 이 주가 조작에 있어 쩐주로 이 돈과 계좌를 제공한 것이 바로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라는 그러한 의혹입니다. 이 사건이 의혹으로 남은 이유는 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경찰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비호 아래 더 이상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검찰 이제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터져버렸습니다. 19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해서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지인과의 대화에서 도이치모터스는 내가 했다, 이러한 시인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님 뭐 주식 갖고 또 지랄했었더만. 그건 상관없어. 왜냐면 주식은 할 일도 없고 그때 우리 애가 교수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 시효가 다 지난 거래. 딴 사람이 했어도 다 그랬기 때문에 걔네들이 손을 못 댄 거지.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 그러네. 그러니까. 다 지난 거야. 근데 이게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그거는 벌써 2004년 전에. 회장님이 한 건데 왜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아휴, 그래요 회장님 알겠어요. 네, 뉴스타파에 윤석열 아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가 있은 지 8일 뒤 2월 25일 최은순과 지인의 이 통화 녹음 내용입니다. 이 내용 좀 간단하게 보자면 딸 김건희는 주식을 하지 않았다,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것과 지인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에 순순히 최은순 본인이 자신이 했다라고 인정하는 내용이죠. 이렇듯 최은순의 대답대로라고 한다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사실상 최은순의 소유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의 내사보고서에서는 주가 조작 브로커 이 씨를 직접 만난 건 김건희 씨라고 하니 결국 윤석열 아내와 장모가 함께 짜고 친 이 공모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번 녹취록에서 또 밝혀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48억을 대출 어떻게 해서 받았냐면 그 땅을 이제 우리가 샀잖아. 어차 계약만 했잖아.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못 치렀잖아. 못 치르니까 우리가 신용저축에서 아이고 그 돈을 빌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뭐 어떻게 막 개발 계획서 넣고 뭐 또 분할도 했지 그거를. 분할하고 사업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가를 높였어. 감정가를 높여가지고 48억을 대출을 받아. 신안에서 그때 48억에 신안에서 해준 거예요? 그럼 신한저축은행에서. 자, 들으신 바와 같이 통장잔고 증명 위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이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모 최은순이 공개된 이 녹취록에서 하나의 혐의점이 더 드러나게 됐습니다. 최은순과 안 씨가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 사이 성남시 도청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있는데 이 위조를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모 씨가 사문서 위조만 해준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감정가를 높여서 대출 한도를 높이는 작업까지 해줬다라고 시인해버렸죠. 이렇게까지 본인 스스로가 내가 했어요 라고 범죄를 자백한 수준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었고 그 증거도 차고 넘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검찰은 과연 언제까지 감싸주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민주당도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지난 20일 민주당도 드디어 윤석열과 그 일가에 대한 논평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같은 역량과 의지의 수사를 보여라. 그리고 윤석열 본인이 숱하게 외쳤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도록 하라. 이러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최근 민주당의 김한규 법률대변인 논평 때는 선택적 정의가 아닌 보편적 정의를 보여달라고 일가를 했고 20일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논평 때는요. 윤석열 일가의 혐의에 대해서 경제 비리 종합 세트다. 그리고 이것은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총장님 식구 감싸기 수사라도 하는 듯한데, 드라마 비밀의 숲 2에서 나오는 조승우의 대사를 인용해서 총장님 뭘 얼마나 무마시켜 주셨습니까? 라며 시원시원하게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의 개혁의 신호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밀어줄 때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정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논점의 정리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요즘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최근 민주당이 잘한다 하니 정신 못 차리는 것 같다고 좀 판단을 하시면서 당근이 아닌 채찍질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만 해도 이렇게 채찍질을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내부 분열을 하지 말아라, 니들이 내부 분열자다, 이렇게 하시던 그러한 풍조가 이제는 좀 반대로 내부 분열자라는 소리는 쏙 들어가고요, 채찍질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꼭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어떤 시청자분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합리적 비판은 채찍질이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해 같은 민주당 내 경쟁 정치인을 마치 일배 마냥 비난하는 건 내부 분열 행위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분열과 채찍질은 엄연히 좀 분리가 될 수 있는 개념인 거죠. 이 민주당이 개혁을 위한 어떤 속도가 지지부진하면 채찍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할 땐 때로 당근도 주면서 그 속도를 맞출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목소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당연한 소리겠지만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게 만들려면 그만큼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많아져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치에 관심 있는 소수의 인원들이 이 정치인들 곁에 모이니 결국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가 아니라 일부 소수를 대변하는 정치로 변질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정치인들은 눈치를 보게 되어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커뮤니티들에 모이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될 일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채찍질을 넘어서 완전히 외면하거나 또는 반대로 맹공격을 가하는 분들이 점점 계속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저 개인적으로는. 국힘에서 그리고 이 극우 세력층에서 바로 이러한 갈등과 분열 조장을 원하는 것인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열의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자각을 못 하시는 거죠. 헌데 답답하니 뭔가 한 소리는 해야 되겠고,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객관적으로 이 핸드폰으로 또는 컴퓨터로 이 글을 쓸 때 있어서 이 자신이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 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가는 데 있어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채찍질에 가까운 것인가, 아니면 그저 맹비난하며 분열을 조장해 파국으로 치닫는 그러한 행동은 아닌가, 이것을 좀 깊이 각자가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분명 대다수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채찍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채찍질인 줄 착각했던 이 분열 행위가 오히려 개혁의 속도를 늦추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개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냐에 되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역할은 민주당도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아니잖아요.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니까 이제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독한 마음으로 이 물고 놓지 않는 국민들 개개인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단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정치 판도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섰고, 때 아닌 재난급 바이러스로 더욱 이 오프라인에서 모일 수 있는 힘을 모두 빼놓았으니까 이 온라인에서의 허위날조 정보는 거르고, 그리고 팩트는 공유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홍보하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커뮤니티 활동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개혁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중요한 역할을 다 맡고 계신 것이고, 앞장서 행동하는 개혁가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 잔뜩 치우쳐진 법의 저울, 즉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 엄정한 정의의 기준이라는 것이 검찰에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들만의 왕국에서 그들만의 성을 짓고 그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윤석열 검찰을 단죄하기 위해 꼭 여러분들이 이 한마음 한뜻으로 촛불을 들어주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개혁 과정에서 좌초되지 않기 위해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찍질인지 아니면 이것이 날선 칼날을 휘두르는 것인지 이를 분명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